1.1의 2절 설계와 유지 관리입니다. 자, 예전에서는 옛날 1970년대에서는 컴퓨터를 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1969년, 70년에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낼 정도로 컴퓨터가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의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수준도 안 됩니다. 예. 하지만 그 수준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달나라까지 보냈고요. 그 이후로 컴퓨터는 나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수준,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수준 그 이상으로 컴퓨터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예전에는 정적인 해석과 동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정적인 해석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동적인 해석은 시간에 따라서 구조물이 막 변하는 것.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죠. 동적인 해석이. 자연하고 가까운 겁니다. 동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사치였었는데 지금은 동적인 해석, 지금 컴퓨터의 수준이 나날이 발전했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물도 동적인 해석, 아주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실제 구조물을 모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계측기도 발전했기 때문에 계측기와 컴퓨터상의 거의 구조물이 일치하게 실제 구조물과 컴퓨터상에 있는 구조물이 쌍둥이가 되게 그것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정도까지 수준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컴퓨터들 값비싼 컴퓨터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거 핵심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니까요. 돈이 없으면 크랙 버전을 쓰면 됩니다. 들키면 혼나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이다스도 있고요. 혹은 오픈시스, 아디나, 다이아나, 플라시스, 사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적 해석이 왜 중요하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공진, 구조물의 특성과 구조물의 특성, 구조물의 심장 박동수를 고유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고유 진동수라고 부르는데요. frequency, natural frequency, 혹은 심장 박동수가 떨리는 시간을 가지고 고유 주기, natural perio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가해주는 하중하고 서로 일치할 경우에서는 이 구조물의 응답, 하중이 가해졌을 때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적인 하중이 가해졌을 때 동적인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응답이 증폭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폭 현상을 가지고 공진, 동적 응답의 증폭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실제적으로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그것이 타코마 네로우 브릿지 1940년도에 미국의 자랑이죠. 큰 교각과 교각 사이의 그 거리가 얼마큼 길어지느냐, 건물은 얼마나 높느냐를 따지고 교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기냐를 가지고 그 나라의 기술을 판단합니다. 1940년도에 미국의 자랑인 이 교량 타코마 네로우 브릿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데요. 를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한 지 6개월 만에 바람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붕괴된 이유는 이 실질적인 설계는 시속 아마도 60m/s 정도에 견딜 수 있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시속 180km에 견딜 수 있게, 180km, 시속 180km라는 것은 우리가 타는 KTX보다도 빠르게 달리는, KTX가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달리는 속도의 그 느끼는 바람보다도 세게 설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64km의 속도, 굉장히 천천히 달리는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천천히 달리는 자동차에서 파워 윈도우를 내렸을 때 바람 쐬는 정도의 바람에 이 교량이 넘어졌습니다. 개통한 지 6개월 만에. 그래서 이 바람이 항상 붕괴라든가 파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배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는 공진 현상에 의해서 무너졌다. 나중에 기술이 점점 발달하니까 공진 외에도 다른 현상에 의해서 이 다른 동적 현상에 의해서도 넘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여하튼 이러한 것을 사전에 시공하기 전에 하는 소프트웨어들, 동적 해석이 필요하다. 여기 애니메이션이 있죠? 애니메이션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진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플러터라는 현상에 의해 가지고 교량이 붕괴가 되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내용을 다운로딩 받아서 연결시켜 놨고요. 3분 분량입니다. 타코마 브릿지가 1940년도 7월 1일에 그랜드 오프닝 해서 했고, 양쪽 교량의 끝단에 수보니어 샵 기념품 가게가 있었고, 기념품 가게에 있었던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웨이 바이런틀리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샌프란시스코만에 지어진 교량입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죠. 멀리서 봤을 때 수보니어 샵 기념품 가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악을 넣으니까 뭐 교향곡처럼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크게 흔들리죠. 가까이서 보면은 저렇게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차 안에 개 한 마리가 남겨져 있는데 그 개를 구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만 도망친 거죠. 그죠? 자기 차를 버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개를 살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흔들리다가 바람이 그렇게 센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돌풍처럼 시속 180km가 아니라 시속 60km에 서로 흔들리는데 이 진동은 점차 증폭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마침내 교량은 포기했다는 뜻이죠. 난리가 났죠. 자, 설계자는 법정에 불려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큰일 났네요. 아이고. 자, 이 교량이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동적인 설계가 중요하고, 동적인 설계는 정적인 설계와 달리 작은 하중에도 무너질 수가 있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동적인 특성이 바깥에서 작용하는, 이 경우에는 바람하중, 풍하중이라고 부릅니다. 풍하중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구조물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플로테안 교환 분계 이건 뭐죠? 같은 내용인데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
자,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달했느냐. 바람에 의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자꾸 옆에 갖다 내요. 자, 좀 전에 타코마 네로 브릿지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 단면들 2차원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 단면에 지금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처음에 조금씩 흔들리죠? 점점 크게 흔들립니다. 점점 크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점점 증폭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쇄가 음의 감쇄, 네거티브 감쇄라고 부르는데요. 감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적인 현상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답이 이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응답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자, 플러터란 현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적인 해석이 왜 필요하냐? 피로라는 현상입니다. 피로하다는 것은 야, 내가 매일매일 일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에는 피곤해. 그래서 쉬어야 돼. 예, 쉬지 못하는 것들은 피로가 누적되게 된다면은 작은 하중에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호동이 어린아이가 강호동을 때렸습니다. 야, 하나도 안 아프다. 한데 매일매일 쉬지 않고 24시간 때린다 그러면 강호동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의 힘에도 그러한 반복되는 하중에 의해 가지고 기계는 무너질 수도 있고요.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 무너지는 것보다 고급 기계 오작동에 의해 가지고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피로 하중 SN 선도. 자, SN 선도라는 것은 가로축이란 것은 몇 번 때리느냐. 작을 한 1000번 때릴 때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데 10,000번 때릴 때는 그 작은 하중에도 무너진다. 그래서 몇 번 때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쉴 새 없이 때리는 거죠. 네, 반복 하중입니다. 자, 한강교량 성수대교를 봤을 때 성수대교는 보통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십만 대를 지나가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 북단에 레미콘 공장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라는 것은 레미콘은 일반 트럭보다 그 안에 콘크리트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레미콘이 자주 와 다녔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대가 다닐 수 있는 택시가 수십만 대가 다닐 수 있는데 견딜 수 있게 지어졌는데 레미콘은 몇만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교량이 무너졌습니다. 왜? 피로 때문에. 피로에 의해 가지고 이 부재와 부재가 맞부딪히는데 골절, 접합부, 조인트 부분이 손상을 받았습니다. 주로 피로 현상은 강제, 콘크리트보다는 강제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로를 체크할 수 있고요. 물론 사람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사실 능률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로한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내 자리만 이렇게 진동이 많이 발생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야, 그 정도 진동은 견뎌야 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진동이 발생하는 위치에 자기 책상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환경 진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은 진단 및 유지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은 만약에 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청진기로 어떤 사람의 청진기는 이때 이 경우에 청진기는 센서인 거죠. 센서를 그 사람 심장에 넣었는데 심장이 됐더니 심장이 보통 쿵쿵쿵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쿵쿵쿵쿵쿵 뛰게 되면은 의사는 판단하게 되죠. 아, 이 사람이 뭔가 병이 있구나. 자, 마찬가지로 모든 구조물도 그 자체의 심장 박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 귀를 갖다 대는데 심장 박동수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센서를 설치하십시오. IoT 센서. IoT 센서를 보면은 그 구조물의 심장 박동수를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oT 센서. 이거는 심장에다가 센서를 갖다 댔을 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자, 심장이 뛰는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조물이 심장 박동수가 떨리는 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고유 주기,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초라고 했을 때 1초에 몇 번 튀느냐, 고유 진동수, 10번 튀면은 고유 진동수는 10Hz라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0.1초다라고 하면은 고유 주기는 0.1초라고 합니다. 자, 모든 구조물들은 이렇게 고유한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캐비넷과 같은 캐비넷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모든 컨트롤러, 제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보통 0.05초, 20Hz 정도의 심장 박동수를 갖고 있고요. 1층 건물의 경우는 근사적으로 1층 건물은 0.1초, 4층 건물은 0.5초, 10층에서 20층짜리 건물은 1초에서 2초, 40층 이상인 경우는 보통 한 층당 0.1초 해가지고 4초 이상, 7초라든가 이런 고유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시설안전공단에서 갖고 오는 교량에 대해서 1년 내내 계측한 고유 주기입니다. 고유 주기가 어떤 교량의 가운데서 계측을 했는데 0.4Hz, 그러니까 고유 주기는 1.25초 가량이죠. 1.25초.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5초랍니다. 그렇게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에 떨리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떨리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겨울에서는 좀 팔팔팔팔팔 떨리고 여름에서는 설렁설렁 떨리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구조물은 고유한 진동수 혹은 고유 주기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건물들이 나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이건 톨리스트 20 in 2020입니다. 그래서 내년 CTBUB에서 이렇게 건물들, 세계 최고층 건물, 그리고 교량들도 현수교와 사장교가 있고 나날이 갈수록 그 주경간, 주탑과 주탑, 큰 탑과 큰 탑을 가지고 주탑이라고 그러고요. 주탑과 주탑 사이의 경간을 주경간, 경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수교와 사장교의 주경간이 나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진동에 취약하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사장교와 현수교의 역사, 사장교와 현수교 나날이 주경간 메인 스팬 랭스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동영상을 올리고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